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반풀집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운영체제 2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교차 상태가 발생하는 필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교차 상태가 일어날 조건은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요? 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상호 배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점유와 대기가 있죠. 네, 그 다음은요. 네, 비선점입니다. 선점이 아니라 비선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환영 대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인가요? 바로 3번이 되겠군요. 자, 22번입니다.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라운드 로빈이다 라고 하면은 일정 시간을 주는 거죠. 뭐 3초다 그러면 3초, 3초, 3초 이렇게 시간을 할당해 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일이 100초가 걸린다. B는 이제 10초가 더 걸린다. C는 이제 5초가 걸린다라고 했을 때 시간 할당을 만약에 3초로 하자.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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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얘는 이제 끝났죠. 3초, 3초. 얘는 끝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몇 초 단위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0.1초 단위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넘어가다 판나죠. 일 시작하려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시간 할당량이 너무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문맥 교환이 훨씬 더 많아지죠. 교환하는 시간이 어때요? 더 증가해서 별로 활용적이 못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할당량이 너무 크면은 A에다가 1000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초. 네, 1000초. 그럼 얘는 어때요? 그냥 F와 F5 방식과 똑같잖아요. A, B, C 순서대로 하는 거. 그래서 너무 크면은 F와 F5랑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이 보장이 됐을 때 C 분할 시스템에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한 프로세스가 CPU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프로세스에게 일정 시간 할당된 일정한 시간 타임 슬래시 동안 CPU를 사용하도록 하자. 자, 이런 스케줄링 기법으로서 시분할 시스템에 적합한 거 일정한 시간대로 자 5초, A 5초, B 5초, C 5초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할당을 하자.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바로 라운드 로빈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4번 봅니다. 스케줄링은 다중 프로그램 운영체제. 다중 프로그램 운영체제가 뭐예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작업의 이제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작업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이제 보면은 비선점 뺏지 않는 거죠. 한번 할당되면 끝까지 가는 비선점 방식이 있고 중간에 뺏을 수 있는 이제 선점 방식이 있죠. 자, 비선점 방식에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네, FCFS 방식, 그다음에 SJF 방식, HRN 방식, 기한부, 네, 우선순위 방식,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선점형에는 뭐가 있어요? 네, SRT 방식, 그 다음에 RR 방식, 그 다음에 MLQ 방식, MFQ 방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것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아래 표와 같은 도착 시간과 서비스 시간을 갖는 프로세서들을 다양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으로 스케줄했을 때, 자, 늦게 도착했지만, 네, 서비스 시간이 가장 짧은 P3가 가장 먼저 서비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스케줄링 가능한 알고리즘은 네, RR 기법의 타임 슬라이스는
2초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늦게 도착했는데 내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네? 그러면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있었어요? 비선점과 선점이 있었다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직접 해버리면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비선점과 우리가 선점 방식이 있는데 늦게 도착했는데 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뭘 골라라? 선점형을 골라라 그 말입니다. 그럼 비선점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FCFS 방식, SJF 방식, HRN 방식, 기한부 우선순위 방식 이런 게 비선점 방식이었죠. 선점형은 뭐 있었어요? SRT, 그 다음에 RR, 그 다음에 MLQ, M, 네, FQ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비선점을 제외한 선점형을 찾아라 그 말과 이제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점형으로만 나열된 것은 지금 몇 번에 있나요? 바로 4번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를 할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케줄링 방법 중 비선점형 스케줄링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비선점인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뭐 있어요? FC, FS 방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SJF 방식이 있었죠? HRN 방식이 있었죠? 네, 또 기한부 우선순위 방식이 있었죠? 네, 외워줘야 되고요. 선점형에는 뭐 있어요? SRT 방식이 있고 RR 방식이 있고 MLQ 방식 또 MFQ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점, 네, 비선점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여러분이 골라주면은 어디에 있나요? 네, 바로 네, 3번이 있겠군요. 네. 자, 27번 문제입니다. 주격장치의 현재 사용 중인 영역과 사용 가능한 영역의 크기가 이제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최악 적합 방법으로 이제 했다 그거죠. 15K 기억 공간을 요청받은 경우 메모리 할당은 뭐냐라는 거죠. 최악이다 그러면 가장 넓은 곳이죠. 여러분 여기서 봤더니 가장 넓은 곳 어디 있어요? 네, 바로 여기 있는 이제 300K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네, 바로 이 부분이 되겠군요. 그러면 얘가 몇 번인가요? 자, 5번. 5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5 영역이라고 써진 정답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초 적합이다, 최적 적합이다, 최악 적합이다 라는 거죠. 최초는 발견돼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중 가장 먼저 발견된 것, 거의 딱 맞는 것, 가장 넓은 것 이렇게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주격장치 관리 기법인 자, 최초, 최적, 최악 이렇게 있죠. 9K다 그랬습니다. 네. 최초는 뭐냐 그죠. 가장 먼저 발견된 거 바로 1번이 되겠군요. 가장 남은 공간이 적게 남아있는 곳 그러니까 또 1번이 되겠군요. 베스트 네, 9K 들어가니까 워스트는 가장 많이 남는 것 4번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다음 표는 고정 분할에서 기억장치의 단편화. 단편화는 이제 띄엄띄엄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단편화는 이제 몇 개인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작업의 크기도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0K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60K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이제 160K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100K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150K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20K 속에 10K가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요. 그럼 이제 얘는 얼마 남아요? 10K가 남죠. 이건 남은 것은 들어가고 남은 것은 내부 단편화다라고 하죠. 자, 60K라는 게 여기 들어올 수 있나요? 네, 못 들어오군요. 50K가 이제 외부 단편화로 남아 있는 겁니다. 160K가 120K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오죠. 얘도 외부 단편화다.
100K가 200K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남는 것은 이제 100K다라는 거죠. 150K가 300K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150K가 남죠. 그래서 여기 남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부 단편화다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에 못 들어온 곳에 얼마가 170K라는 공간이 생겼죠. 이거는 뭐가 되나요? 바로 이제 외부 단편화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외부 단편화를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4번이 되겠군요. 자, 30번입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에서 하나의 프로세서가 작업 수행 과정 중 지나치게 페이지 부재 찾는데 없는 거예요. 찾은데 없는,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용어입니다. 스레싱이다. 용어 자체를 기억을 하세요. 자, 31번입니다. 네, 다음 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컴퓨터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 방법 중에 하나다. 자, 하나의 프로세서와 주격장치를 고정된 크기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고정된 크기로 나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답 나와줘야 됩니다.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러죠? 바로 이제 페이징 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크기로 나눈 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죠?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세그멘테이션.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고정된 크기로 나눴다. 뭐예요? 바로 페이징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상 메모리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중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선택해서 교체하는 거죠. 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꽉 차 있다 그거죠. 누구를 내보낼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LRU 기법이 있죠. 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LFU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몇 번 참조했냐 그죠. 네, 참조된 횟수가 적은 거, 적은 것을 이제 교체하는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좀 단어가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recently 최근, 그 다음에 얘는 frequency 얼마나 자주라는 뜻이죠. 또 뭐도 있어요? NUR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이제 교체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어요? OPT 최적 교체가 있죠.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페이지 교체 기법 중 주격장치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것을 내보내는 것. 가장 오래 남아있는 거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을 이제 교체하는 기법.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4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1번에 보면 이제 스레싱에 대한 설명이죠. 스레싱이라는 것은 뭐죠? 페이지 교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말을 하죠. 여러분 페이지 교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시스템 효율이 좋아지나요? 떨어지나요? 네, 시스템의 효율은 어때요? 더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이번에 이제 시간 지역성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 지역성이다 라는 것은 한번 불러온 기억 장소를 조만간 또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지역성이다. 한번 불러온 기억 장소 부근의 것을 이제 불러올 확률이 높다. 이건 이제 배열 같은 거고, 시간 지역성은 이제 뭐에 관련된 거예요? 부 프로그램 서브루틴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주 사용하는 이제 빈번하게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워킹 셋이다. 작업 셋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5번입니다. 페이지 교체가 교체가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스레싱이라고 한다. 이제 계속 나왔던 겁니다. 스레싱. 자, 36번입니다. 페이지 교체 기법 중 참조 비트와
네, 변형 비투가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F와 F5는 가장 먼저 들어온 걸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LRU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 LFU는 사용 빈도가 적은 페이지를 이제 교체하는 거, OPT는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NUR 있죠? 네. 페이지마다 이제 비트를 둬가지고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먼저 교체하는 기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참조 비트, 변형 비트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거죠. 가장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먼저 교체하는 기법 바로 NUR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군요. 자, 37번입니다. 가상 메모리다. 가상 메모리는 이제 가짜 메모리가 되는 거죠. 뭐뭐처럼 사용하자라는 거죠. 메인 메모리의 공간이 부족하니까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인 메모리처럼 이렇게 쓰자라는 거죠. 네, 1번에 보면 가상 메모리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이에요. 즉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현을 한 논리적인 개념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자, 2번에 보면은 가상 메모를 이용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얘는 주기억 장치고 얘는 보조기억 장치잖아요. 보조기억 장치의 속도가 훨씬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용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요. 결론은 보조기억 장치니까 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가상 메모를 이용하면 각 프로그램에서 메모리 크기에 대한 제약이 줄어든다. 그죠? 메모리 크기가 부족해가지고 가짜 메모리 이렇게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일부인 메모리에 적재됨으로 다중 프로그램이 쉬워진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다중 프로그램에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38번입니다. 네, 가상 메모리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폴트가 왜 발생하냐라는 거죠. 네, CPU가 요구한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가져와라 그거죠. 네, 그런 개념이죠. 바로 이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예요? 바로 3번입니다. CPU가 찾아가서 이것 좀 가져와. 그런데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또 이게 꽉 찬 거죠. 네, 그럼 또 누구를 내보내고 공간이 부족하니까 누구를 내보내고 또 누구를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페이지 폴트다라고 합니다. 찾는데 없다, 부재다라는 겁니다. 자, 39번입니다. 가상기억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가상기억장치입니다. 네,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거죠. 자, 메인 메모리가 작은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메인 메모리에 일단 적재가 되어야지 실행할 수가 있는데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올리려고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이렇게 써서 그럼 공간이 생기니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가상기억장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번이 맞고 2번 다중 프로그램의 정도가 올라가서 효율적이다. 자, 3번에 보면 가상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보다 큰 기억장치 주소 지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페이지에 관련된 거죠. 프로그램을 일정한 단위로 나누는 것을 뭐라 그런다? 페이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억장치 공간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10K씩 나누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K, 10K, 10K에서 30K가 된 거고요. 40K로 할까요? 네, 40K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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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라는 이제 주기억장치 공간이 남았고요. 얘는 이제 용량이 얼마냐면 35K예요. 그러면 10K, 10K, 10K 하고 여기 5K가 남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는데 이제 얘는 들어가고 5K가 남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단편화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얘는 들어가고 남은 공간이 있죠. 그래서 내부 단편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SSTF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SSTF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부터
참조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가까운 거리다. 2번 이제 하다 보니까 주로 가운데가 먼저 서비스 되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자, 대화형 시스템보다는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에 적합하다. 왜냐면 이제 가운데잖아요. 이제 자기가 맨 끝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맨 끝에 올 확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실시간 처리에는 이제 부적합하다.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전화를 했을 때예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헤드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만 이동되면서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 더 가까워요. 그럼 이렇게 방향 바꿀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가까운 거리부터 가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